2026년 1월 폴란드 국경 인근의 한 공장 부지.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용접 라인 3번 검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차체 투입 준비.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유럽 방산의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처음으로 로켓이 우리 땅에서 생산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유럽 전체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천무유도탄,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제 그것이 폴란드 땅에서 만들어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의 서사가 아닙니다. 이건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국경 바로 너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군 현대화, 방산 증강, 그리고 전차 확보.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독일이 자랑하는 전차의 상징. 폴란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NATO 동맹국끼리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지. 하지만 독일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 아닙니다. 납기는 최소 5년. 구형 레오파르트 1이라면 당장 줄 수 있습니다. 5년.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이면 전쟁이 끝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전쟁에 휘말려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독일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10년 넘게 전차 생산 라인을 멈춰놓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났으니 더 이상 전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라인마인 메탈 HEINMETAL 같은 방산 기업들은 전차 대신 민간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유럽 각국이 앞다투어 전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당황했습니다. 라인을 다시 가동하려면 부품 조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다른 부서로 옮긴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독일이 내놓은 건 창고에 쌓여있던 구형 레오파르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구형 전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1 전차를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이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성능 결함, 수리 불가 판정. 독일제 전차가 전장에 나가기도 전에 고물 취급을 받은 겁니다. 폴란드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K 전차 긴급 검토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만들어? 대부분의 폴란드 장성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납기 10개월. 성능 레오파르트 EH1 동급. 생산 능력 연간 200대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가능. 2022년 7월. 한국 대표단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카탈로그가 아니었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K 흑표 전차. 폴란드 평원 한복판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폴란드 육군은 즉시 시험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사막도 아니고 정글도 아닌 유럽의 진흙 평원에서. 결과는 독일제를 압도했습니다. 기동성, 화력, 정비성,
모든 면에서 폴란드가 원하던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정말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1차로 180대를 10개월 안에 인도합니다. 2차로 추가 800대를 생산하되 폴란드 내 합작 공장을 설립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생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폴란드 국방부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제조 능력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부품 공급망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폴란드 자체가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발판. 독일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2022년 8월 24일,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K 전차 1차 계약 체결. 총 180대, 약 3조 원 규모. 유럽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 라인마인메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 수출 전망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폴란드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폴란드 국방장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독일은 5년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10개월 만에 실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실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 2023년 6월 경남 창원에서 출발한 K 전차 180대가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육군 장성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차 한 대 한 대를 점검했습니다. 결함 제로, 정비 매뉴얼 완비, 예비 부품까지 포함. 한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10개월 만에 온 거야? 폴란드의 선택은 유럽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한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처럼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까? 한국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루마니아도 움직였습니다. 에스토니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핀란드까지 한국산 무기 체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독일은 너무 느리다. 유럽 방산 업계는 당황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뒤늦게 생산 라인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2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10월, 폴란드와 한국이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더 컸습니다. K 전차 추가 820대, 총 8조 8천억 원. 하지만 진짜 핵심은 계약서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화 디펜스 WB 그룹 합작, 폴란드 내 천무 유도탄 생산 공장 설립. 로켓이 폴란드 땅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펄리티코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NATO의 새로운 무기고가 되다. 로이터즈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다. 이것은 유럽 방산 공급망의 재편이다. 독일 언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폴란드 국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독일은 10년을 기다리라고 했다. 한국은 10개월 만에 왔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독일 정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오판했다는 걸. 독일 국방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레오파르트2 최신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2025년 3월, 폴란드 남부 도시 시비노우이시치에 거대한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와 폴란드 WB 그룹의 합작 공장. 천무 유도탄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자 120명이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수. 경남 창원 공장에서 그들은 처음 봤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을. 하트 프로덕션 라인. 멈추지 않는 시스템. 폴란드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독일 공장은 주말마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폴란드로 파견되었습니다. 공장 설립 감독과 기술 이전을 위해. 그들이 폴란드에서 느낀 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올 때는 가르쳐 준다는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같이 만들었습니다. 2025년 9월, 폴란드 시비노우이시치 공장에서 첫 번째 천무 유도탄이 조립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폴란드.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조립된 로켓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처음으로 로켓이 우리 땅에서 생산된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은 끝났다. 한국이 진짜 동맹이다. 이제 우리도 수출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산 K 전차와 천무 유도탄을 동유럽 우방국에 수출 검토 중. 폴란드가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생산국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뒤에는 명확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K 전차 2차 이행 계약. 8조 8천억 원. 천무 유도탄 생산 공장 설립. 약 5천억 원 투자. K9 자주포 추가 계약. 약 3조 원. 폴란드 단일 국가와의 총 계약 규모
약 20조 원.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매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방산 4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LI진엑스원, 현대로템. 이들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 5조 원 돌파 전망. 2020년만 해도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이 안 됐습니다. 5년 만에 5배 성장.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액 약 170억 달러. 세계 9위. 하지만 2025년 전망치는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5위권 진입 예상. 독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인마인메탈의 주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15%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같은 기간 동안 40%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신뢰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폴란드 진출은 아시아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방산을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싸게 많이. 하지만 폴란드 사례는 달랐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기준이었습니다. 중국제 무기는 폴란드 입찰에서 1차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NATO 표준 미달. 중국 정부는 뒤늦게 대응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현지 생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서방의 차별로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은 약속 이행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 미얀마 등 기존 수출 사례에서 납기 지연과 성능 미달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폴란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 복잡했습니다. 일본도 방산 수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 우위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기술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수출 경험이 없어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경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부 조율에 시간을 썼습니다. 방위성과 외무성이 충돌했습니다. 수출하려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평화헌법이 문제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폴란드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특집을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에 뒤처진 일본 방산, 무엇이 문제인가? 하지만 기사는 근본 원인을 비껴갔습니다. 일본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너무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곧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폴란드 진출은 NATO 전체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을 한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이는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미 육군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시찰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속도였습니다. 미국도 사실 무기 생산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국 재고가 급감했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은 생산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제 납품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라인, 검증된 시스템.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NATO의 전략적 자산이다. 유럽도 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내 방산 생산 능력 강화 방안. 그 안에 한국과의 협력 확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유럽 방산 블록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폴란드는 이제 독일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차 몇 대 팔았다고 이렇게까지 난리인가? 맞는 말입니다. 전차는 전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산 건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이 5년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10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국가 안보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산 건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산 건 존중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폴란드를 시장으로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폴란드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그 차이를 폴란드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제 앞을 봐야 할 때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이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폴란드, 유럽 최대 전차 보유국 등극. 현재 폴란드가 도입 중이거나 계약한 K 전차. 총 1000대. 이건 독일 육군 전체 전차 보유량보다 많습니다. 폴란드는 2027년이 되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현대식 전차를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그 순간 유럽 내 군사적 발언권이 달라집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독일과 프랑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2 독일 방산, 폴란드의 하청 기지화. 폴란드가 천무 유도탄과 K 전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주변국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트 3국. 이들이 폴란드산 무기를 도입한다면 폴란드는 유럽의 방산 허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 방산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품 공급, 하청 생산. 주도권을 잃은 독일이
폴란드 생산 라인의 협력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3K- 방산 NATO 표준 장악. 한국산 무기 체계가 NATO 회원국 여러 나라에 동시 배치되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표준화입니다. NATO는 무기 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탄약 규격 통신 시스템, 정비 매뉴얼. 만약 10개국 이상이 K 전차를 쓰고 15개국이 K9 자주포를 쓴다면 그게 곧 NATO 표준이 됩니다. 그 순간 한국은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됩니다. 2026년 1월 한화 디펜스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 내 K9 자주포 생산 라인 검토 중. 전차에 이어 자주포까지. 그리고 더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해군이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르카급 KSS-III 잠수함.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한국은 폴란드에 육상 무기뿐 아니라 해상 전력까지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 폴란드 공군이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정말 만약 폴란드가 육해공전 영역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면 그건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됩니다. 한국과의 전체 군사력이 단일 공급국 체계로 통합되는 것. 그리고 그 공급국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 국가라는 것. 2026년 1월 26일. 오늘 폴란드 시비노우이시치 공장에서 두 번째 천무 유도탄 배치가 조립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폴란드 기술자가 나란히 서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격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쌉니다. 하지만 품질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말했습니다. 10개월 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실물을 폴란드 항구에 내려놨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자유를 지키는 시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2027년 1월을 상상해 봅니다. 폴란드 육군 기지. 1000대 K 전차가 정렬해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한국과의 신뢰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 순간 독일 국방장관이 바르샤바를 방문합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제 독일이 폴란드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8년 루마니아가 발표합니다. 폴란드산 K 전차 도입 결정. 불가리아도 움직입니다. 폴란드와 방산 협력 MOU 체결. 폴란드가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기술 제공, 부품 공급, 유지보수 지원. 폴란드가 수출하는 무기의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전차 몇 대 아니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작잖아.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산 무기를 NATO 국가가 도입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유럽 땅에서 한국산 무기가 생산된다는 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시비노우이시치 공장. 그곳에서 밤마다 들리는 한국어. 다음 배치 준비 완료. 출고 일정 확인. 그 소리가 유럽 방산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마도 이럴 겁니다. 한국산 잠수함 발트해를 가르다. KF-21 폴란드 공군의 새로운 날개가 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